문과생의 이과도전 최강자 가리기. 안녕하세요. 광운대에 의한 광운대를 위한 팡키즈 MC 김태영입니다. 오늘 팡키즈와 함께할 네 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20학번 장원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심리학과 22학번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어국문학과 23학번 강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법학부 23학번 최종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제를 듣고 이름을 외친 후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많이 맞추신 분께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최강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사실 여러분 모두가 문과 지식에 있어서는 대단한 실력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과 상식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문과가 푸는 이과 퀴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 수식의 정답은? 원준. 원준님? 2. 네, 정답입니다. n이 무한으로 갈 때 n제곱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n제곱분의 1이 가까워지고 값은 2가 됩니다. 다음 중 금속 원소가 아닌 것은? 준호. 4번. 네, 정답입니다.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으로 비금속 원소입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과를 자르면 왜 갈색으로 변할까요? 정답. 정연. 종현님? 갈변돼서. 네, 그 갈변된 이유가 민경! 민경님? 산소 때문에. 네, 정답입니다. 야호! 예. 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상변화 과정에서 액체상에서 기체상으로 직접 변화하는 상변이 과정은 무엇일까요? 민경. 준호. 민경님? 기화. 네, 정답입니다. 우선 상변화가 뭔지도 몰라요. 상변화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고 또는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그럼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사진 중 분자 기하 구조가 시소형인 것은? 원준. 네, 원주님? 4번. 땡! 준호. 준호님? 2번. 정연. 1번. 땡! 준호. 3번. 네, 준호님 정답입니다. 네, 1번은 선형, 2번은 T형, 3번은 시소형, 4번은 사각평면형 구조입니다. 우리 몸의 신체 기관 중 영양소 대사, 해독작용, 담즙 생성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무엇일까요? 3, 종이. 1, 민경! 두 분이 가위바위보로 할까요? 가위바위보! 정답 간이요. 오, 네, 정답입니다. 심지어 쓸개인 줄 알고 정답 맞추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핵산의 일종으로 단일사슬 구조를 가지는 생체 고분자는? 민경. 민경님? 2번. 아래. 네, 정답입니다. 와우. 풀네임 말해주세요. 왜 그렇게. 네, RNA는 세포 내에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체 고분자입니다. 케플러의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아낸 영국의 과학자는 누구일까요? 민경. 3, 2, 1. 민경. 네, 민경님? 뉴턴. 네, 정답입니다. 사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사과 이게 무조건 뉴턴이래. 대박. 네,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많은 과학 이론을 탐구한 과학자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인데요. 무거운 쇠굿을 가벼운 깃털을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공기저항이 없는 조건에서 어떤 게 먼저 땅에 떨어질까요? 3, 2, 1. 민경. 동시에 떨어져요. 네, 정답입니다. 달에서 한 걸 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운 좋게 얼마 전에 본 게 갑자기 기억이 나가지고.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나요? 네, 원주님 2개, 민경님 7개, 준호님 6개, 종현님 3개로 민경님이 최종 우승하셨습니다. 와. 오늘 나오면서 산업심리학과인 걸 밝힐까 말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약간 밝혀도 괜찮았던 것 같고 즐거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광운대 이과학우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원래 그런 말이 있죠. 상위 1%의 문과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리고 나머지 이과들이 그걸 보조한다. 이 말은 약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돌려서 말하면 문이과 같이 상부상조하면서 지내야 된다. 이과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과분들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입니다. 이과분들도 문과 문제 푸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과 리스펙! 오. 저도 짧게 끝내겠습니다. 시켜주시는 거 있으면 뭐든 하겠습니다. 나중에 취직시켜 주십시오. 오늘은 조금 새롭게 문과학부 분들과 이과 퀴즈를 풀어보았는데요. 전공과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즐거움 같습니다. 다음 판 퀴즈는 어떤 분들과 함께할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 광운대학교 교육혁신원에서 주최하는 2024학년도 1학기 참빛 설계학기 성과 발표회가 지난 6월 14일 기념관 2층 로비에서 진행됐습니다. 참빛 설계학기는 스스로 창의적인 학습 활동을 설계하고 그에 맞는 과제를 수행하여 정규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김재효 교육혁신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학기 동안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학생들과 지도교수들의 노고와 성과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창의 융합형, 사회문제 해결형, 전공 심화형, 인문 예술형 중 관심 있는 유형에 도전한 22개의 팀이 자웅을 겨뤘고 기념관 2층 로비에 팀별 프로젝트 패널과 성과물이 전시됐습니다. 한편 참가팀은 3개의 조로 나뉘어 각자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심사위원들은 프로젝트 평가 및 결과 조율을 거쳐 최종 순위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우수팀을 발표했습니다. 총장상은 졸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한 졸업시켜줘 팀이 수상했습니다. 졸업시켜줘 팀은 수강 신청 자료집에 학번별, 학과별 졸업 요건을 매번 검토해야 한다는 불편함을 포착해 졸업 요건을 쉽게 파악하고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했습니다. 특히 재수강, 미입력, 추후 수강할 강의를 임의로 추가하고 수정하는 방식을 통해 최종 성적이 예측 가능하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외 장려상 5팀, 우수상 3팀, 최우수상 1팀에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이어진 참가자들의 기념 촬영을 끝으로 행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광운대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할 법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참빛 설계학기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돼서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함께 이겨나갈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상까지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탄을 자아내는 아이디어가 완발한 발표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성과 발표회가 앞으로의 주도적이고 도전적인 삶의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WBC 이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신입생 KWBC 류승현이라고 합니다. 한복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오늘 제 친정에 간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가볼 학과는 국어국문학과입니다. 친정에 가는 기분이 어때요? 원래 K신입생 시리즈가 제가 전과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회차에 우리 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마치 성공하고 나서 그리운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느낌? 그럼 K신입생 마지막 학과인 국어국문학과로 출발해주세요. 슝! 안녕하세요. 1일 신입생 류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어국문학과장 김소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국문과는 이제 국문학, 국어학을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글쓰기 하는 과 아니냐, 이제 맞춤법 하는 과 아니냐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학문의 본질은 전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문학과 어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국어국문학과와 잘 어울리는 인재상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국어학 그리고 국문학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이 공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문학이라든가 어학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곱씹어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약간 반성적인 사고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면에서는 좀 창의성이 좀 필요한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도전 과제입니다. 국문학 정복. 네, 오늘 강혜진 교수님 고전문학에 의해서 고전문학 정복하시고 고명철 교수님 현대문학사에서 현대문학 정복하시면 됩니다.
원래 국문과 학생이니 잘할 수 있죠? 큰일 났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게임 속에는 아주 다양한 공간이 있죠. 뭘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인스턴스 던전에 한번 주목해봤습니다. 해당 맵에서 개별 플레이어에게 열리는 하나의 부분적인 차원입니다. 게임 속에 그림이라는 것, 그림이라는 별도의 또 하나의 세계가 여기 그려져 있는 것이죠. 전우치전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거,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 주인공 전우치가 그림 속 세계로 들어가고 그림 속에 있는 것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화소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전우치가 놓여있는 이 현실 세계는 전우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전우치의 생명력을 억압하는 그런 세계란 말이죠. 그런 생명력이 억압받는 것이 오히려 현실 세계라면 그림 속 세계는 생명력으로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우치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죠. 하필이면 수많은 그림 중에서 왜 산수화를 그리고 있을까요? 뭔가 더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잘 들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한 대답입니다. 제가 산수화 한 폭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근경, 중경, 원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차원의 공간감을 그림 속에 담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안에 어떤 세계를 그려놓기에는 산수화만큼 최고인 그림이 없는 거죠. 국어국문학과를 어떻게 선택하게 됐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을 좋아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고3 때 담임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으로 국어국문학과를 쓰게 됐고 지원하게 됐고 이렇게 학부생으로 오게 됐습니다.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합니다. 대답이 조금 늦은 것 같은데. 국어국문학과 하면 많이 듣는 말 있어요? 혹시 맞춤법 안 지키면은 기분이 나쁘냐 이런 말을 좀 많이 듣는데 저도 맞춤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엄청 심각한 수준만 아니면 근데 이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생각이 맞아요. 들긴 하고 맞아요. 80년대에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과학이 전성기입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이냐라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을 어떻게 한국적 현실 속에서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거죠. 한국 문학은 한국 문학 방식으로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뭐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맞아? 네. 역사 같은 경우는 그냥 팩트로 일련의 사건들을 연결해서 정확한 사실만을 그냥 객관적으로 던진다면 문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관적으로 이걸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대에 가서도 그 시대를 더 잘 현장감 있게 알 수 있는 데다가 문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조금 더 문제 제기를 쉽게 하고 사람들에게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문학이라는 영역에서 문학은 감성이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사회과학이라는 영역이 이성이라는 합리적 이성이라는 학문적 태도로 당대의 역사의 난제들에 대해서 문제화하고 이것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면 문학은 이성보다는 감성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자신의 가장 비장의 무기로 활용할 것인가. 저는 국어국문학과 18학번 졸업생 최윤입니다. 저는 지금 방송국에서 방송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을 짜고 출연자들의 대본을 작성하는 일을 합니다. 독일로 교환학생을 갔다 온 일인데요. 낯선 나라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을 보다 넓게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대외 활동이나 교환학생 제도 등 최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얻는 것들이 상상 이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어국문학과 어땠어요? 아니 어때요? 일단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가웠고요.
3년째 국문학도로 살다 보니 우리말, 우리 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고 있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션 당연히 성공입니다. 확실히 전공생이라 그런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반할 뻔. 저도 맨날 전과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저도 원래 전공 있어요. 국어국문학과 죄송합니다. 어리석게도 제가 잠시 전과의 꿈을 꾸었습니다. 국어국문학과로 돌아와 보니 알겠습니다. 문학작품이든 인생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본질에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그 본질을 찾으러 머나먼 배움의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안녕! 오늘이 신입생 시리즈 마지막이잖아요. 시리즈 진행하는 동안 어땠어요? 제가 K신입생에서 가본 8개의 학과와 복수 전공하고 있는 스포츠융합과학과까지 총 9개의 학과를 가봤잖아요. 누가 이런 값진 경험을 해보겠어요. 제게도 뜨겁게 빛나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로 전공 수업을 따라가려니 힘든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세상은 참 넓고 다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촬영하면서 어떤 학과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특정 학과가 좋다, 추천한다기보다는 사람마다 타고난 모양이 있으니 그 모양에 맞는 학과를 찾되 많이 도전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신입생 시리즈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